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순천시가 최근 국내 애니메이션 제작 산업 메카가 될 글로벌 인프라 구축을 천명했습니다. 순천시가 발굴하고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애니메이션 제작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동안 타 지자체보다 발빠르게 웹툰 산업을 육성 지원해온 순천시가 지난해 말 애니메이션 제작 클러스터 조성 사업 예산으로 국비 150억 원을 포함해 30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오는 2026년까지 애니메이션 산업의 핵심인 메인 프로덕션 분야의 제작 기지를 순천에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애니메이션 산업은 선화와 원화, 동화를 제작하는 메인 프로덕션과 그 전후 단계인 기획과 설계, 콘티, 시제품 제작 등 프리 프로덕션, 더빙, 편집, 그래픽 등 포스트 프로덕션 분야로 구분됩니다. 지난 2020년부터 애니메이션 분야의 리쇼어링 사업을 통해 인력 양성과 기업 유치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순천시가 메인 프로덕션의 메카를 선점하기 위해 직접 발굴하고 국내 최초로 추진하는 미래 성장 동력이 애니메이션 제작 클러스터 조성 사업입니다. 어떤 기업들을 유치할 것인지, 그다음에 향후에 인력들을 양성을 하면 지역의 인력들도 어떻게 흡수를 할 것인지에 대한 세세한 데이터들을 만들어서 이제 제시를 순천시는 글로벌 생태도시 순천의 위상에 가장 부합하는 지속 가능하고 미래 확장성이 높은 분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집중된 콘텐츠 산업 편중 현상 해소와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반도체 분야의 팹리스와 파운드리처럼 기획은 수도권, 제작은 순천으로 이원화하는 유기적인 협력 전략을 구상해낸 겁니다. 특히 동우나 CDM, 미스터 블루 같은 선도 기업들이 순천의 애니메이션 거점 도시로서의 잠재력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는 점도 강점입니다. 또 순천대와 청암대, 제1대 등 지역 대학들이 이 분야의 우수 인재를 양성해온 점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애니메이션을 만들려면 서울에서 기획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순천을 반드시 거쳐가야만 비로소 글로벌로 내놓을 수 있는 작품이 탄생되는 그런. 애니메이션 제작 산업이 남해안 벨트의 허브, 수도권 팽창에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순천시의 또 다른 블루오션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고흥군이 66건의 2024년도 핵심 현안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고흥군은 어제 2024년 국비 확보 활동계획 보고회를 갖고 신규 국고 건의 사업으로 발굴된 146건 가운데 66건의 주요 핵심 사업을 선정했으며 총 사업비 1조 6,688억 원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향후 활동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내년도 주요 사업은 고흥 도양에서 보성 벌교간 철도 건설과 우주발사체 기술 사업화센터 구축, 도양읍 도시가스 공급과 거금 둘레길 조성 등입니다. 포스코의 정규직 지위를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협력업체 노동자에게만 포스코가 자녀 학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소식 보도해드렸었는데요. 노동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같은 대우는 차별이라는 진정을 냈는데 최근 차별을 시정하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햇수로 3년째 공방이 이어지고 있지만 실제 학자금 지원이 이루어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슈 현장 다시 간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포스코는 2년 전 상생과 동반 성장을 위해 협력업체와 공동근로복지기금을 구성하고 직원에게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협력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혜택을 주기로 했지만 포스코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한 노동자들은 빠졌습니다. 지난 2021년 하반기 기준 374명이 학자금 지원을 받지 못했고 현재까지 미지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같은 회사, 같은 직장에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과 노조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포스코 사내하청 지회는 이 같은 대우가 부당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습니다. 인권위차별시정위원회는 진정 1년 3개월 만에 근로기금이 차별을 시정하라는 판단이 담긴 결정문을 내놨습니다. 소송 중이더라도
피해 노동자가 장학금 지급 요건인 협력업체 소속이란 점은 부정할 수 없다고 본 겁니다. 포스코 사내하청지회는 이번 주 곧바로 고용노동부를 찾는 등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일단 소송 희망자를 모집해서 그 소송 희망자가 민사 재판을 함과 동시에 포스코 센터라든지 포항 본사라든지 찾아가서 저희가 항의 집회를 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학자금 지급과 관련해 근로기금 조성 과정상 원청업체인 포스코의 의지 없이 협력업체 결정으로만 지원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아직 저희는 이사회를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다음 주 정도, 1월달 정도 이사회를 개최를 해서 포스코는 이번 결정을 두고 기금 운용에 일절 관여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거듭 내놨습니다. 인권위도 기금 112억 원을 출연한 원청 포스코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당분간 학자금 지급을 둘러싼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순천시가 신청사 건립 관련해 지난달 말 전남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시공업체 선정 방식을 분리발주로 확정했습니다. 순천시는 당초 신청사 건립을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를 통합발주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절차를 통해 분리발주로 변경했으며 분리발주 시 공사 품질 향상과 지역업체의 입찰 기회 확대 등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이에 따라 오는 7월 착공해 2025년 11월 신청사를 완공하고 2026년 7월부터 기존 청사 철거와 함께 지하주차장과 중앙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여수시가 해양공원 일원의 해물사막거리를 음식특화거리로 확대 지정했습니다. 여수시는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해양공원 일원 해물사막거리를 기존 중앙동에서 종화동 일대까지 대폭 확대해 음식특화거리로 확대 지정했습니다. 시는 이번에 새롭게 확대 지정된 해물사막 음식특화거리가 낭만포차와 어우러져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상승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도심은 인구가 소멸되는 지방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광주의 대표적인 상권이었던 충장로 일대는 요즘 한 집 건너 한 집이 공실일 정도입니다. 가뜩이나 찾는 사람이 적은 가운데 닥쳐온 코로나와 불경기는 엎친 데 덮친 격이 됐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충장로는 광주 중심이자 호남 최대 상권이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거리는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였고 가게는 성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역 인구가 줄어드는 데다 경기 불황이 겹친 최근 거리는 한산하고 상가는 한 집 건너 한 집이 비어 있습니다. 내리막도 있고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오르막도 있었는데 지금처럼 충장로 이 길 안쪽으로 이렇게 공실이 나온 적은 처음이에요. 충장로 한 점포에는 보시는 것처럼 임대를 알리는 표시가 붙어 있습니다. 이 골목에 빈 점포를 세봤습니다. 불과 20m 골목 15개 상가 중 12곳이 비어 있습니다. 유동인구 감소로 치안센터도 사라질 예정입니다. 구도심의 쇠퇴가 안타깝지만 상인들에게는 마땅한 대안이 없습니다. 뭐 한마디죠. 적자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나간 거죠. 적자보고 누가 계속 장사하려 하겠어요. 충장로와 불과 250m 떨어진 광주 인쇄의 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남에서 가장 많은 업체가 몰린 인쇄업 중심이었지만 구도심이 쇠퇴하면서 이곳을 떠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거리를 인쇄 테마 특구로 만들고 주변 관광지와 연계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내년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이지만 이 사실을 아는 상인은 드뭅니다. 어디를 살린다고요? 도시재생 뉴딜 한다라는 게 있는데 뭐 느껴지는 바가 좀 있으신지? 그러면 국비와 지방비 등 총 1,700억여 원이 드는 대규모 사업이 끝나도 구도심이 살아날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인쇄기 박물관을 짓고 좁은 도로를 확장하는 등 시설에만 모든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많죠. 가게가 나가면 비면 줄어들어요. 일이 없으니까 자체가. 예전에는 그래도 이때쯤 되면 바쁘고 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인구 유입 등 반등의 기회 없이 쇠퇴하고 있는 구도심. 구도심을 살리려면 지금까지 도시재생 정책을 평가하고 실용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순천시가 지난 2019년 임기직 공무원을 부정 채용한 정황이 최근 행정안전부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발표한 2022년 정부 합동감사 결과에 따르면 순천시는 지난 2019년 직장 예비군 전담 인력 일반 임기직 공무원을 채용하면서 일부 경력 기준을 누락한 채 채용 공고를 내 임용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응시자를 임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행안부는 이와 관련해 순천시장에게 해당 공무원을 훈계 처분하고 임기직 공무원의 부정 채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 조치했습니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감사에서 전남도와 24개 시군에 대해 총 157건을 지적하고 신분상, 재정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광양시 수산물유통센터의 핵심 시설인 도매시장 운영법인이 선정됐습니다. 광양시는 수산물 도매시장 유통법인 공모 결과 2개 업체가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평가위원회를 열어 주식회사 강동유통을 운영법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결격 사유 등을 검토한 뒤 도매시장 운영법인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관련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오는 4월쯤 수산물유통센터가 개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은 수산식품 가운데 수출이 가장 잘 되며 바다의 반도체라고도 불립니다. 아예 수출용 김만 따로 키우는 수출 전용 김 양식단지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지난해 해외로 수출된 김은 6억 5천만 달러 이상.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수출액은 주춤했지만 여전히 김은 수산식품 수출을 견인하는 바다의 반도체입니다. 김을 바다의 잡초로 여겼던 미국과 유럽 등이 점차 김의 맛에 눈을 뜨면서 수출의 길은 확대되고 있지만 동시에 위생과 품질 안전성 요구도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준이 있어서 그것만 충족을 하면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수입하는 수입국에서의 어떤 그런 건강상의 규제 같은 거를 이제 만들기 시작을 하고 신안군은 아예 전체 김 양식장의 10분의 1가량인 1,050헥타르 면적의 북부권 김 양식장을 수출 전용 김 생산단지로 지정하고 채묘부터 수확, 가공까지의 품질 관리에 나섰습니다. 양식장에서는 스티로폼 부표를 쓰지 않고 김 양식장 주변 섬에서는 생활하수를 처리할 시설을 선제적으로 설치하는 등 바다 환경도 우선 보호할 계획입니다. 오염원들을 차단하는,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 지역 전체가 친환경적인 여건을 만들어서 수출 전용 단지 김 양식어민들도 각오가 남다릅니다. 국내 생산되는 김의 40%가 해외로 수출되고 있어 만약 수출 성장세가 꺾일 경우 내수시장 가격 폭락 등 김 산업 전반이 위협받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친환경 기자재 사용으로 미세 플라스틱을 저감하는 등 청정 해역 조성에 앞장선다. 신안군은 수출 전용 김 양식장을 확대하는 한편 정부에 김 산업진흥구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여수시가 오는 4월쯤 관내 농어민들에게 공익수당을 지급합니다. 여수시는 오는 11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전남에 주소를 두고 농업, 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영주를 대상으로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접수에 착수해 세부 심사 과정을 거친 뒤 오는 4월쯤 60만 원 전액을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지난 2020년 농어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위해 도입됐으며 지난해 1,660여 명에게 63억 9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지난해 전남 동부권의 인구가 여수와 순천시는 감소한 반면 광양시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통계에 따르면 여수시와 순천시의 지난해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는 27만 4,765명과 27만 8,733명으로 지난 2021년 말에 비해 각각 1,997명, 2,699명이 줄었습니다. 인근 광양시의 지난해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는 15만 2,168명으로 지난 2021년 말에 비해 1,637명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주거와 일자리 등 여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도 고급 브랜드를 선호하는 수요가 늘면서 여수와 순천 인구가 감소하고 광양은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